뭐 어찌어찌 로스쿨은 붙어서 간다고 하더라도 요즘 변시 합격률이 엄청 떨어져서 그거 한 번에 붙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리고 너가 설령 변시에 합격한다고 하더라도 그 로스쿨 3년은 너 인생에서 그냥 없어지는 3년이다. 안녕하세요, 미네입니다. 제가 지난번 현대차 퇴사 영상에서 현대차 퇴사를 위해서 플랜 A부터 D까지 세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다행히 그 중에 플랜 A 로스쿨에 합격을 해서 지금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플랜 중에 제일이라고 생각했던 플랜 A인 로스쿨에 진학했을 때 과연 회사 밖은 천국이었을지 지옥이었을지 그것에 대해서 생생한 현실 후기 들려드릴게요. 우선 제가 로스쿨에 갈까? 이렇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시점에 제 주변 사람들한테 되게 상담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주변에 동기들 중에는 이미 고시 붙어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고, 학부 졸업하자마자 바로 로스쿨 가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고,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로스쿨 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너 적성에는 잘 맞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주면서도 30이 넘어서 또 새롭게 로스쿨에 가서 공부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는 응원해주기보다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이때 이게 하도 고민이 되다 보니까 정말 친한 주변 지인들을 떠나서 굉장히 좀 다양한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다들 하는 말이 너가 그 이전에 법학 공부를 했던 것도 아니고 전문직 시험을 준비를 했던 것도 아니고 대학 이후에는 사실 공부랄 거를 별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 어찌어찌 로스쿨은 붙어서 간다고 하더라도 요즘 변시 합격률이 엄청 떨어져서 그거 한 번에 붙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리고 너가 설령 변시에 합격한다고 하더라도 그 로스쿨 3년은 너 인생에서 그냥 없어지는 3년이다. 이런 말들도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 주변이 워낙에 어릴 때부터 고시 합격을 했거나 로스쿨 일찍 가서 변호사로 이미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았기 때문에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환상이 정말 전혀 없었어요. 로스쿨이 워낙에 힘든 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로스쿨 졸업한 다음에 그 이후의 진로도 생각보다 굉장히 녹록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나라한 현실 후기들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퇴사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단순히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퇴사를 한 게 아니라 그 힘듦으로 인해서 제가 정말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했을 때 어떤 조직 안에서 속해서 일을 하기보다는 나는 내 이름을 걸고 내 스스로 일을 하는 게 더 적성에 맞는 사람인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었거든요. 그리고 변호사가 예전만큼 그렇게 잘 나가는 전문직은 아니어도 그래도 아직도 문과에서 선택할 수 있는 진로로는 꽤 괜찮은 진로이고 그리고 임신, 출산, 육아를 거치면서 좀 자유롭게 시간을 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저한테는 사실 큰 메리트였어요. 그리고 퇴사 고민을 하던 시절에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래서 내가 살면서 뭘 가장 잘했지? 되돌이켜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게 공부였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법학이 아무리 문외한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공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라도 하겠지, 설마. 그래서 저는 주변의 부정적인 피드백에도 불구하고 제 소신대로 로스쿨에 진학을 했습니다. 서울대는 사실 서울대 입구역을 가려고 해도 그게 서울대 입구가 아니에요. 버스 타고 나오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녔던 로스쿨은 그냥 법학관에서 쭉 길 따라서 내려가면 그냥 대학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나이 30 넘어서 늙음하게 약간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는 약간 그런 기분도 들었고요. 그리고 입학했을 때는 진짜 제가 최연장자일 줄 알고 갔는데 생각보다 제 나이 또래가 정원의 20에서 한 30% 정도 가까이 됐었어요. 성대 로스쿨이 확실히 좀 나이를 덜 보는 편인 건지 제 또래 친구들이 꽤 많았었기 때문에 굉장히 외로울 거라는 제 막연한 불안감이 무색하게 외롭지 않게 학교 생활도 할만했어요. 제가 1학년 때 대형 로펌에서 인턴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대부분이 스카이 로스쿨 출신 친구들이었어요. 저보다 몇 살씩 좀 어렸었고 제가 거의 최연장자였었는데 그 친구들이 자기네 로스쿨 얘기해주는 걸 들으니까 제 나이 또래들이 가끔 있기는 있더라고요. 근데 그 형들은 되게 특이한 케이스고 또래 친구들이 없어서 주로 혼자 다니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래도 제가 서울대 졸업을 했는데 스카이 로스쿨을 못 간 거에 대해서 제 마음 한켠에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게 진짜 확 한순간에 사라졌고 진짜 약간 학교를 향한 애교심마저 생겼어요. 사실 나이 먹고 로스쿨 간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다시 공부할 수 있겠냐 이런 우려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전문직 시험을 조금이라도 준비했던 것도 아니었고, 법학에 관심이 있어서 교양 과목으로라도 챙겨 들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냥 법학이라고 하면 은퇴 앞둔 교수님이 성적 엄청 잘 뿌리신다고 해서 한번 들어본 법학개론? 이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돈 벌다가 직장 생활하다가 다시 학교 와서 앉아서 오랫동안 공부하는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도 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나이 먹고 직장 생활 하다가 로스쿨 가니까 공부하는 게 오히려 집중되고 할만했어요. 이게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로스쿨 갔더니 공부는 그래도 할만하더라, 이 개념이 아니라 막연히 별 생각 없이 그냥 남들 로스쿨 가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로스쿨 한번 가봐라 하셔서 온 게 아니라 제가 직장을 다녀보면서 나한테 어떤 삶이 더 잘 맞겠구나, 약간 이런 판단을 내린 다음에 공부를 하러 온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선택한 삶이라서 그런지 미리 각오도 좀 되어 있었고, 그리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제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취직을 한다고 해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쉽다는 게 아니라는 것도 저는 이미 깨닫고 여기로 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로스쿨 입시에서는 나이를 안 보지 않거든요. 특히 상위권 로스쿨일수록 나이를 더 많이 보는 경향이 있어요. 교수님들께서는 나이 어린 친구들이 머리도 잘 돌아가지만 딴 생각 안 하고 공부만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돈 벌다 온 애들은 공부 좀만 힘들어도 또 딴 생각 많이 한다고. 근데 그 말씀이 아주 틀린 말씀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돈 벌다가 로스쿨 온 친구들 보면 생각보다 성적이 잘 안 나오거나 공부하다가 좀 너무 힘들거나 이러면 채용 공고 찾아보는 친구들도 있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어린 친구들이라고 해서 정말 공부에만 집중하는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어린 나이에 로스쿨 가서 심지어 성적이 나쁘지 않은데도 그냥 공부만 쭉 하다가 번아웃이 와서 휴학하거나 이런 친구들도 꽤 많았었고요. 아니면 그렇게 계속 공부만 해야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불쌍하다고 느끼는 그런 친구들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에 따른 경향성은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본인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로스쿨 입학을 했는지에 따라서 로스쿨이 지옥일 수도 있고 또 나름 살만한 곳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로스쿨에서 가장 인기 많은 진로는 검클빅인데요. 검찰, 로클럽, 빅펌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로스쿨생들이 모두가 목표로 삼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렇다 보니 검클빅을 가려면 진짜 공부를 잘하고 또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깨달았던 게 저는 어떤 큰 조직 안에 조직원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기보다는 그냥 내 이름으로 나만의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리고 좀 여유롭게 워라밸을 누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제가 아까 1학년 때 대형 로펌에서 인턴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사실 인턴 생활은 힘든 게 없어요. 근데 오랜만에 정장 입고 또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옛날 직장 생활 생각이 좀 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딱 출근을 해서 제가 근무하는 층에 내려서 그 대문을 열려고 가는데 그 문을 딱 여는 순간 옛날에 제가 현대차 다닐 때 그 층에 내려서 그 대문 열 때 느낌이 갑자기 확 나는 거예요. 딱 그러고 나니까 그 안에서 정장 입고 일하시는 변호사님들이 엄청 멋있고 대단해 보였는데 갑자기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원래도 저는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어떤 조직에 속하기보다는 그냥 되게 다양하게 내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그 일을 계기로 더 그 생각이 확고해졌던 것 같아요. 여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저는 청운의 꿈을 안고 검클빅 준비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여유롭게 학교 생활을 하면서 변시를 초시에 합격하는 거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러면 또 왠지 댓글로 너 검클빅 못 가는 거면서 왜 안 가는 것처럼 얘기하냐, 너가 그럴 만한 실력이 되냐,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당연히 검클빅 시켜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저한테 되게 과분하죠. 다만 그 목표를 이뤄내기까지 제가 투입해야 되는 노력,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성취했을 때 그 이후의 삶, 이런 게 제가 원하는 삶의 방향과는 조금 맞지 않았다. 이 정도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로스쿨은 저에게 또 다른 전쟁터기는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옥은 아니었어요. 만약 제가 로스쿨의 현실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탈출구로 로스쿨을 갔다면 저는 정말 지옥이라고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로스쿨의 현실, 어느 정도 강도로 공부를 하는지, 그 이후의 삶이 어떤지 현실적으로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닥쳐올 미래가 그렇게 천국이 아니라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견딜만 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미리 고민하고 대비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대비가 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도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신 후에 선택을 하면 아무래도 나중에 후회할 일을 최대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